안녕하세요, 데이비드 플림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면서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채널을 시작하면서 포부를 밝힌 영상을 보시면 영상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다, 영상에 관한 컨텐츠도 좀 잘 제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좀 관심도도 좀 높아서 제가 나름대로 만든 영상들을 꾸준히 업로드도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갤럭시 노트 9 스마트폰으로 해결을 했었는데, 계획을 가지고 촬영을 할 때에는 장비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와 다른 장비들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사실 일상에서는 조금 더 많고, 그럴 때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도 갤럭시 노트 9이라는 1년 정도 전에 발매된 스마트폰인데, 일상적으로 제가 어떤 아이들을 촬영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출퇴근하는 길에 담고 싶은 장면이 있다거나 이럴 때에는 제가 따로 카메라를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핸드폰으로 많이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촬영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제가 간과한 부분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잘 몰랐던 부분들 때문에 영상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제 채널의 초반부에 보시면은 갤럭시 노트 9으로 촬영한 영상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영상 모두 제가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고 있었으면 아마 조금 더 좋은 영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편집을 하면 된다, 어떤 부분들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경우에, 제 경우에는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 노트 9을 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현재 최신으로 나와 있는 핸드폰들, 그러니까 갤럭시 S10, 아이폰 XS, 액션 카메라로 많이 쓰이는 오즈모 액션이라든지 오즈모 포켓이라든지 소니의 RX 제로 마크 2라든지 이런 카메라들이 보통 4K 60프레임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죠.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촬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4K 60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촬영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4K의 프레임 레이트를 더 낮춰서 촬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4K 60프레임으로 촬영된 결과물이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느낌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편집을 할 때 프레임을 약간 걷어낸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느낌을 살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FPS라고 불리는 부분부터 약간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면, FPS는 Frame per Second입니다. 그래서 1초에 재생되는 사진의 개수를 의미해요. 24fps라고 하면 1초에 24장의 사진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어떤 이미지를, 영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네마틱한 룩을 원한다 이러면 24fps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되고, 뉴스 보도나 사실 보도, 사실관계 전달 이런 것 관련해서는 30fps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연 경관을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를 촬영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60fps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은 4K에 24프레임으로 여행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영상들을 모아서 음악을 붙여서 한 달간의 아이들의 성장 모습 이런 걸 담을 때도 24fps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30fps는 거의 작업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건 그냥 개인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fps로 작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사용하는 프레임은 24fps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원본 소스는 어쨌든 4K 60fps이기 때문에 원본 소스와 제가 작업을 하려는 FPS와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60fps를 가지고 24fps의 결과물을 뽑아내려면 사실 프레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24fps로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런 영상의 느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30프레임을 주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프레임 레이트가 맞는다는 기준으로 예시로 30fps로
결과물을 만들게 되면 이런 느낌을 가져요. 두 결과물은 24프레임으로 결과물이 뽑아진 것과 30fps로 결과물이 뽑아진 것, 이 두 개밖에 차이가 없고 원본 소스는 동일하게 4K 60fps로 촬영이 된 결과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같이 보면서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의 차이점이 크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fps는 1초에 필요한 사진이 30장인데 원본 소스가 가지고 있는 건 1초에 60장을 정확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절반을 골라내면 되는 거라서 프레임이 튀는 일이 없이 정확히 30장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24프레임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60장 중에서 24장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2장에 한 장을 고르기도 애매하고 3장에 한 장을 고르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프레임이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가지고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 슬로우 모션을 준다거나 아니면 스피드 램핑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 소스가 60fps, 60장이지만 24프레임으로 작업을 할 때 30fps로 작업을 하더라도 정확히 프레임이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원본 파일인 4K 60fps로 촬영된 결과물을 가지고 24fps로 결과물을 뽑아낼 때 50%로 재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장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50%로 재생을 하게 되면 일단은 1초에 필요한 장수는 30장이 되겠죠. 이 30장인데 24장을 다시 골라야 되는데 정확히 장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프레임이 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려면 일단 프레임이라도 맞춰주면 굉장히 좀 좋은 결과물을 조금 더 얻을 수 있어요. 24fps를 60으로 나눈 결과 40%로 느리게 재생을 하게 되면 프레임이 딱 맞습니다. 60fps를 40% 느리게 재생을 해서 24fps로 결과물을 뽑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보다 조금 더 영상이 부드러운 것 같나요? 두 개를 한번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슬로우 모션을 걸 때에도 이렇게 프레임을 정확히 좀 맞춰줄 수 있는데 사실 슬로우 모션이 항상 40%로만 재생을 할 수도 없고 20%로 줄 수도 있고 60%로 재생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 좀 다르게 주게 되면 프레임이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는 현상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피드 램핑을 사용하게 되면 중간에 내가 일정 속도로만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1초에 필요한 장수가 중간중간에 계속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프레임이 틀어지는 현상, 프레임이 튀는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려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보관을 조금 더 좋게 해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클립을 선택해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타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기본적으로는 프레임 샘플링이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옵티컬 플로우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옵티컬 플로우를 주게 되면 아까 60fps 원본을 가지고 24fps로 작업을 할 때 50%로 재생을 하면 사용하게 되는 장수는 30장인데 타겟은 24fps라서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드렸죠. 이걸 가지고 24fps로 옵티컬 플로우 옵션을 줘서 재생을 하게 되면 영상을 편집하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옵티컬 플로우로 주지 않고 프레임 샘플링으로 작업이 된 결과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영상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두 영상의 차이가 크게 막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필요한 장수가 24장, 30장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될 영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4K 60fps로 촬영된 결과물을 24fps로 편집을 하는데 슬로우 모션은 20%로 재생을 하도록 하고 타임 인터폴레이션은 옵티컬 플로우로 설정을 해서 한번 편집을 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60fps로 촬영된 결과물을 20% 느리게 재생을 하게 되면 사용하게 되는 원본 소스는 12장이에요. 12fps인데 이걸 24fps로 편집을 하게 되면 사실 장수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 중간중간을 많이 채워줘야 되는데
옵티컬 플로우가 이것을 굉장히 부드럽게 채워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슬로우 모션 또는 부드러운 스피드 램핑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어떤 뷰롤 같은 걸 찍게 되면 약간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좀 웅장한 배경음악을 좀 깔아놓긴 했는데 퇴근길에 그냥 찍어놓은 몇 컷들을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때 촬영된 영상들은 모두 갤럭시 노트 9으로 촬영이 되었고요. 4K에 60fps로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4K에 24fps로 편집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스피드 램핑을 넣기도 하고 슬로우 모션을 많이 넣기도 하고 설정되는 타임 인터폴레이션 옵션은 모두 옵티컬 플로우로 설정을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프레임 레이트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타임 인터폴레이션 옵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좋은 영상을 저도 만들 수 있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만든 좋은 퀄리티의 영상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드리고 핸드폰으로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팁, 또 편집할 수 있는 팁,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팁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셔서 제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